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이 동영 마지막인가요? 예. 그리고 이번 주 일요일 날 백선 있죠? 예, 그러면 이제 마지막 강의가 다 끝나네요. 자, 오늘 잘 보셨어요? 역시 대답은 없군요. 자, 예, 문제 확인하겠습니다. 예, 41번 문제입니다. 41번에 광역도시계획 등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나왔습니다. 1번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 시도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는 관할시도의사가 공동으로 광역계획권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질문 봤죠? 자,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광역계획권 물었잖아요. 광역계획권이면 시도에 걸쳐 있으면 누가 광역계획권 지정해요? 예, 국장이 지정하잖아요. 국장이. 예, 광역계획권 지정은 공동지정 없어요. 광역도시계획 수립이 공동수립이지. 그래서 시도면 국장이 지정하고 같은 도 안에서는 도지사가 지정한다. 지정권자는 국장도지사. 기억하셔야겠죠? 1번이 답이네요. 자, 2번 국장은 직접 광역도시 수립했을 때는 국장이 광역도시계획 직접 수립할 수 있어요? 없어요? 국장이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경우는 두 가지 경우가 있죠. 하나는 국가계획과 관련됐을 때, 또 하나는 시도지사가 몇 년 이내 광역도시계획에 대한 승인을 신청하지 않을 때 3년. 그럴 때는 국장이 수립하잖아요. 국장은 자기가 수립해서 자기가 직접 승인하나요? 승인 항상 상급이 하는 것이니까 셀프 승인 없죠. 그냥 수립하고 그냥 송부해 주겠죠. 자, 그러면 국장이 직접 수립했을 때는 관계중앙행정경화장 시도의사에게 관계서류 보냅니다. 그리고 관계서류 송부받은 시도의사는 그 내용을 공고하고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이 질문은 맞는 질문이고, 우리 시험에는 국장이 수립했으면 직접 공고하고 열람시킨다 이렇게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국장은 공고 열람하지 않습니다. 시도지사에게 보내고 시도지사가 이를 공고하고 열람한다. 이 지문들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3번은 국장은 광역도시계획 조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원의 심의 거쳐서 중앙도시계획 내용을 조정해야 된다. 이거 뭐 물어본 거예요? 광역도시계획 조정 물어본 거죠? 자, 그러면 시도에 걸쳐 있으면 시도지사가 공동 수립해야 되잖아요. 광역도시계획. 근데 내용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조정을 신청하라고 그러죠. 누구한테 조정 신청하라고요? 국장한테. 조정 신청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신청했을 때 국장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조정하느냐? 심의 거쳐서 조정합니다. 그래서 조정 절차를 물어본 겁니다. 심의 거쳐서 내용을 조정하더라. 국장이. 맞는 문장이고, 그 다음 4번은 광역도시계획에는 광역계획권 지정 목적을 이루는데 필요한 사항이 필요한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에 대한 정책 방향이 포함된다. 광역도시계획 물어본 거죠. 광역도시계획은 기능연계, 기능분담, 환경보전 뭐 이런 경관에 관한 사항들 정책 방향이 광역도시계획에 포함됩니다. 그런데 이 경관에 관한 정책 방향 이 부분은 광역도시계획에서도 나오고 기본계획에서도 당해 관할구역에서 기본계획 내용에도 경관에 관한 사항은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광역계획권의 경관에 관한 사항, 또 기본계획에서도 기본계획이 당해 관할구역의 경관에 관한 사항은 계획의 내용에 포함된다. 이렇게 보시고, 5번은 기초조사죠. 기초조사 실시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법에서는 뭐 하라고 그래요? 기초조사 정보체계 구축해야 된다. 그리고 기초조사 정보체계 구축하고 몇 년마다 변동사항 확인하라고요. 5년마다 변동사항 확인해서 변동사항이 있으면 기초조사에 반영해야 된다. 그 부분까지 체크하시고, 나머지 1번 틀렸고 나머지 질문 다 맞으니까 질문 확인하시고요. 예, 그 다음에 이 42번 도시군 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입니다. 옳은 것은 나왔어요. 기본계획 1번은 어디가 틀렸습니까? 이제 수도권에 속하지 않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않는 인구 30만 명 이하 시군은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기본계획 수립 제외지역 물었죠. 어디가 틀렸어요? 30만 명이 아니라 10만 명 이하인 시군. 시골에 있는 인구 10만 이하 시군이죠. 근데 여기서 꼭 조심할 거 뭐 조심하셔야 돼? 수도권에도 속하지 않고 광역시와도 경계를 같이 하지 않는 인구 10만 이하 시군입니다. 그 부분을 꼭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2번입니다. 자, 2번 아마 여러분들 지문을 처음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고민하실 건데 한번 좀 확인하려고 문제를 낸 겁니다.
우리 기본계획 수립할 때 기초조사 하잖아요. 그죠? 근데 기초조사 내용에 무엇을 포함해요? 토지 적성 평가, 재취약성 분석 포함합니까? 기본계획에서 포함하죠. 그런데 몇 년 내에 이 기본계획이 위반됐으면, 즉 수립됐으면 기초조사, 토지 적성 평가는 생략할 수 있어요. 몇 년 내 이 토지 적성 평가, 재취약성 분석이 실시됐다면, 5년 내에 실시됐다면 토지 적성 평가, 재취약 분석 생략할 수 있죠. 근데 이 토지 적성 평가, 재취약성 분석이 생략될 수 있는 것은 5년 내에 실시됐다면, 이건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또 하나 토지 적성 평가, 재취약성 분석이 생략될 수 있는 사항이 요 조항이 또 하나 있어요. 다른 법률에 의해서 지역 지구 등이 지정되거나 개발 계획이 수립됐다면 그때는 토지 적성 평가, 재취약성 분석 생략할 수 있습니다. 5년짜리만 기억하지 마시고 이것도 하나 기억을 해 놓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는 옳은 것은 2번 지문이 맞아요. 2번이 맞다. 그래서 첨언 지문이라 당황하셨을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당황하셨습니까? 안 했어요? 예, 몹시 당황스럽습니다. 자, 몹시 당황스러워. 자, 그 다음에 다음 2번이고요. 그 다음 3번은, 3번은 뭐가 틀렸습니까? 3년이 아니라 5년마다 타당성 검토. 이거 뭐 너무너무 많이 했죠. 그 다음에 4번은 시장군수가 기본계획 수립하고 변경할 때는 시장군수는 지방의회 승인을 받는다. 맞아요? 수립할 때 또 변경할 때 지방의회 지방의회는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지 승인받는 거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절차가 기공지수, 협심, 확승 이렇게 정리했잖아요. 시장군수는 지방의회 수립할 때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고 승인은 누구한테 받는 거예요? 도지사한테 승인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의회 의견을 지방의회 승인 받는 것 같다. 그럼 틀리고 지방의회 의견 청취 그리고 승인은 도지사의 승인 받는다. 이 부분도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5번은 시정군수는 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계획 수립 기준을 정한다. 우리 기준 나왔어요. 기준 나오면 누가 정한다고요? 제일 높은 사람이 정해야죠. 국장이 정한다. 기준은 국장. 광역도시계획, 기본계획, 관리계획, 수립 기준은 국장이 정한다. 이렇게 체크합니다. 그래서 이 지문 하나 확인하시고 나머지 다 체크됐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3번 도시군 관리계획 등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나왔습니다. 1번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제한할 수 있는 대상적은. 자, 여러분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제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주민이 이방권자에게 제한할 수 있는 사항은 5개 있죠. 기지, 산, 대, 입. 그 산이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해 주세요라고 제한할 수 있죠. 그런데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을 제한할 때는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춰라. 그래서 3가지 요건이 있죠. 자, 면적은 얼마예요? 돼요? 면적은 1만 제곱미터 이상 3만 제곱미터 미만이어야 되고 그리고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을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은 무슨 지역이어야 돼요? 개발이 어느 정도 가능한 지역이겠죠. 그래서 자연녹지적 그리고 계획관리적 생산관리 지역이어야 됩니다. 면적은 1만 제곱미터 3만 미만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을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은 자연녹지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이나 생산관리지역이어야 되고 그러면 면적도 있고 지역도 있는데 그 전체 면적 중에 뭐가 차지하는 부분은 50% 이상이어야 돼요. 계획관리지역이 전체 면적 중에 1만 3만 미만인데 그 전체 면적 중에 계획관리지역이 차지하는 면적은 50% 이상이어야 된다. 그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제한할 수 있는 요건 3가지 기억합니다. 1번은 맞는 문장이죠. 자, 그 다음 2번 도시적 축소. 정말 많이 했습니다. 축소 나오면 축소에 따른 변경. 그러면 뭐 생각하셔야 돼요? 이방권자가 이반할 때 주민의 의견 청취도 생략할 수 있고 여기처럼 결정권자가 결정할 때도 협의 심의 절차 생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축소 나오면 생략할 수 있다. 무조건 정리하면 돼. 이반이든 결정이든 우리 앞에서는 이반할 때 의견 청취 생략을 계속 물었었고 이번에는 결정권자가 결정할 때 협의 심의 생략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축소는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또 3번도 조심해야 되죠. 관리계획 수립 기준. 기준은 누가 정한다고 했어요? 기준은 국장이 정하죠. 계획의 기준은 국장이잖아요. 근데 관리계획 위반할 때 주민 의견 청취하죠.
자, 이 주민 의견 청취에 필요한 세부적 사항에 대한 기준은 뭘로 정하라고요? 요놈은 조례입니다. 그래서 여기 포인트는 관리계획이 포인트가 아니라 관리계획 위반할 때 주민 의견 청취. 이 의견 청취에 필요한 세부적 사항에 대한 기준은 기준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나와도 이것은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기억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지문도 너무너무 자주 나왔던 부분이죠. 관리계획 결정은 언제 효력이 발생한다고요? 지역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근데 관리계획 결정 고시한 날부터 그러면 안 돼요. 즉 결정되고 고시되면 별도로 후속 조치로서 지역도면 작성하고 고시하는데 그 관리계획 결정은 지역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여기를 다음 날 이렇게 잘 물어보니까 꼭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5번입니다. 5번은 뭐 물어본 거예요? 관리계획 결정 전에 내가 인허가 받아서 사업에 착수했을 때, 그럴 때, 그런데 당해지역에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됐습니다. 그러면 기득권 보호 경과 조치 인정할 거냐 이거죠. 기득권 보호 경과 조치 인정합니까? 중요한 것은 착수했을 때입니다. 착수했을 때는 관리계획 결정에 상관없이 계속 공사할 수 있죠. 계속 공사, 기득권 보호 경과 조치 인정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원칙은 별도의 인가 허가 신고 없이 계속 공사할 수 있다. 이게 원칙이에요. 원칙은 별도의 허가 신고 없이 계속할 수 있다. 다만 그 관리 계획의 결정의 내용이 뭐면 여러분 땅에 뭐가 결정이 되면 시가조정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이 지정되면 그때는 계속할 수는 있지만 시가조정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에서는 뭐 하라고요? 신고하고 계속 공사해라. 몇 개월 이내요? 3개월 이내 신고하고. 그래서 여기는 여기 30일 이내에 그 내용을 신고하고 할 수 있다. 30일 아니죠. 30일은 참고로 어디서 나와요?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에서 구역 지정되면 거기서는 30일 이내 신고하고 개발구역, 정비구역은 30일, 시가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은 3개월, 그리고 일반적인 관리계획 결정은 별도의 허가 신고 없이 그냥 무신고하고 계속 공사할 수 있다. 그래서 세 가지 파트로 기득권에 대한 내용은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답은 몇 번이 틀렸습니까? 5번이 틀렸죠. 자, 이렇게 체크를 딱 하시고 기득권보 경과조치 인정. 예, 그 다음에 44번입니다. 자, 44번이 많이 틀렸을 거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의외로 또 이렇게 생각보다는 많이 맞추신 것 같아요. 예, 용도 지역 안에서 건축 제한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나왔습니다. 용도 지역. 1번 이종 전용 주거지역에서는 동물병원은 건축할 수 있다. 자, 제가 그랬죠. 예, 용도 지역에 행위 제한이 나오면 주거지역에서 나올 거라고.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 그 중에서도. 그러면 전용 2개 있고 일반 주거지역 3개 있죠. 근데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에서는 주택이 중심입니다. 그럼 주택이 들어서면 사람이 잠자는 주택이 있으면 또 뭣도 같이 들어서야겠어요. 근린 생활시설도 같이 들어서야겠죠. 근데 전용과 일반 주거지역에서는 근린 생활시설은 우리 근린 생활시설은 1종 근생이 있고 2종 근생이 있잖아요. 근데 전용과 일반 주거지역에서는 조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자, 무엇은 설치될 수 없어요. 2종 근린 생활시설 건축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2종 근생은 안 되고 1종 근생만 된다. 이것만 기억해 놓으시라고 그랬잖아요. 이거 알고 있으면 문제 풀 수 있었어요. 자, 그러면 전용 주거지역이잖아요. 전용 주거지역. 전용 주거지역은 방금 전에 전용과 일반 주거지역은 2종 근린 생활시설은 설치할 수 없다 그랬죠. 그럼 동물병원은 무슨 시설이에요? 무슨 용도요? 동물병원은. 동물병원이 2종 근린 생활시설이잖아요. 의원은 1종 근린 생활시설, 병원은 의료시설, 그리고 동물병원은 2종 근린 생활시설. 그러니까 2종 전용 주거지역에서는 동물병원은 건축할 수 있다. 그러면 그 문장 틀린 문장이죠. 자, 2종 근생은 설치될 수 없다. 요거 하나를 크게 기억을 해 놓으세요. 그러면 이제 문제는 쉽게 접근할 수 있어요. 자, 그다음에 2번입니다. 유통상업적에서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건축할 수 없다. 우리 애웠던 거 있죠. 어디에서는 주택을 못 짓는다 그랬어요. 유전. 유가 뭐예요? 유통상업적이죠. 유통상업. 그리고 전이 또 뭐예요? 전은 전용공업적. 그래서 유통상업적과 전용공업적에서는 주택을 못 짓는다. 유전에는 주택을 못 짓는다. 기억나시죠? 자, 그렇게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3번은 일종 일반 주거지역에서는 아파트 건축할 수 없다. 자, 제가 그랬죠. 일종에서는 일종이란 단어 붙으면 뭐 할 수 없다고요. 아파트 못 짓습니다. 아파트는 2종부터 되는 거예요.
이종부터 그 숫자가 크면 클수록 높은 아파트가 들어서는 것이고, 그래서 일종 전용 주거적, 일종 일반 주거적에서는 아파트를 건축할 수 없습니다. 아파트 건축할 수 없다. 일종은 아파트 안 된다. 그렇게 기억하셔야죠. 그 다음에 준주거적에서는 답은 4번에다 또 하신 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왜? 왠지 숙박시설 될 것 같거든. 그죠? 준주거적에서 숙박시설 돼요, 안 돼요? 우리 주거적에는 전용주거적, 일반주거, 준주거적 있잖아요. 주거적은 잠자는 곳이잖아요. 왜 좋은 집 놔두고 왜 다른 데 가서 자요? 주거적은 숙박시설 자체가 안 됩니다. 전용주거적이든 일반주거적이든 준주거적이든 주거적은 숙박시설 안 돼요. 기억하셔요. 주거적은 숙박시설 설치할 수 없어요. 그리고 위락시설은 어디에서만 설치할 수 있어요? 건축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그 위락시설의 용도는 어디에서만 설치할 수 있냐면 위락시설은 상업적에서만 설치할 수 있어요. 요놈은 상업적에서만 설치할 수 있고, 그리고 숙박시설은 주거적에서는 안 된다. 이렇게 기억을 딱 하셔야죠. 그러니까 여기는 숙박시설, 위락시설은 건축할 수 없다. 맞는 문장입니다. 네, 맞는 문장이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 땅 중에 제일 토지 규제 강한 지역이 어디 나오세요? 자연환경 보전지역이잖아요.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 뭐만 할 수 있어요? 농어가 주택하고 초등학교만 돼. 여기는 이 일종 근생시설도 설치할 수 없습니다. 농어가 주택하고 초등학교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초등학교 지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여기에 있는 용도적 행위자. 답은 1번이 답이다. 이렇게 체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용도지구입니다. 자, 용도지구 뭐 꾸준히 했으니까 이제는 쉽게 맞출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 특화 경관지구. 경관지구는 뭐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게 경관지구인데, 경관지구는 어떻게 나눠져요? 자연 경관지구, 시가지 경관지구, 특화 경관지구. 자, 특화 경관지구는 어떻게 정의했어요? 수변이나 이 수변이나 문화재 주변의 건축물에 특별한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특화 경관지구는 특별한 경관, 이 단어가 나오면 된다고 그랬죠? 특특 나오면 돼요. 특별한 경관을 보호, 유지, 형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구는 그러면 경관 나왔으니까, 특화 경관지구. 맞죠? 자, 그 다음에 이번 보호지구입니다. 우리 도시군 관리기 세분되는 게 경방보칙 했는데 그 보호지구 관리기 세분하잖아요. 보호지구는 어떻게 도시군 관리기구 세분해요? 누가 어디 간다고 그랬는데 제가 중학생이 역으로 간다고 그랬죠? 역중생 보호지구는 역사, 문화, 환경 보호지구, 중요시설물 보호지구, 생태계 보호지구로 세분할 수 있다. 역중생 이렇게 기억합니다. 그 다음에 3번 칠학지구는 칠학인데, 칠학지구는 어떻게 나누세요? 자연칠학지구와 집단칠학지구로 나누지죠. 그 중에 개발제한구역의 칠학을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는 자연칠학지구예요, 집단칠학지구예요? 집단칠학지구. 그래서 계집 그러라고 그랬죠. 개발제한구역에 칠학을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는 집단칠학지구다. 그러면 자연칠학지구는 어디에 칠학 정비예요? 녹지적, 관리적, 농림, 자연환경 보전. 녹관, 농자의 칠학 정비가 필요한 것은 자연칠학지구. 개발제한구역의 칠학 정비가 필요한 것은 집단칠학지구. 계집, 칠학은 2개밖에 없으니까. 자, 그러면 맞죠? 그 다음에 4번입니다. 4번은 시도지사, 대도시장은 일반 상업지역의 복합용도지구 지정할 수 있다. 자, 복합용도지구 잘 기억하셔야죠. 복합적인 토지용을 도모하기 위해서 특정 시설의 입지를 완화합니까? 제한합니까? 복합적인 토지용을 하려면 특정 시설의 입지를 완화하겠죠. 그런데 복합용도지구는 어느 특정한 지역에서만 지정하잖아요. 자,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은 어디예요? 일반 주거적, 일반 공업적, 계획관리지역에서 복합용도지구 지정할 수 있어요. 그것도 해당 용도적 지정 목적을 제외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얼마 이내에서 복합용도지구 지정할 수 있어요. 여기에 플러스 얼마? 3분의 1 이하에서 복합용도지구 지정할 수 있다. 이것도 기준 하나 체크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런 일반 상업적은 넘치는 지역이잖아요. 일반 상업적은 복합용도지구 지정할 필요가 없어요. 일반 주거지역에, 일반 공업지역에,
계획관리지역에 복합용도지구 지정할 수 있다. 그리고 해당 용도지역의 3분의 1 이하에서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딱 하셔야죠. 그럼 답은 4번이 틀렸나요? 4번이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 특정용도 제한지구입니다. 특정용도 제한지구는 제한이죠. 주거, 교육,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 특정 시설의 입지를 완화하는 거예요? 제한하는 거예요? 제한. 그래서 특정 시설의 입지 완화는 복합용도지구고, 특정 시설의 입지 완화는 복합용도지구고, 특정 시설의 입지 제한 그러면 특정용도 제한지구고. 그래서 제한 이렇게 예, 용도지구 정리를 딱 하시기 바랍니다. 답은 4번이었죠? 자, 보시고. 예, 그 다음에 46번입니다. 46번이 예, 겁나 틀렸네요. 깜짝 놀랐습니다. 자, 많이 틀렸어요. 여기. 예. 정답률이 20%밖에 안 되는데. 자,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자, 이제 종합형의 문제인데 지역지구 구역. 1번 용도지역은 하나의 토지에 둘 이상 중복하여 지정할 수 있으나 중복 지정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용도지역은 중복 지정할 수 없다고 그랬죠? 예, 도시군 관리 결정할 때 주거지역이면서 상업지역 이런 거 안 돼요. 용도지역은 중복 지정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 용도지역 위에 추가로 지정하는 게 용도지구인데 지구는 지구끼리 중복 지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 이 지역에 높이 제한하고 해서 고도지구 지정할 수 있지만 화재가 또 발생하면 잘 발생하면 화재 예방을 위해서 방화지구. 그러면 이 땅이 고도지구이면서 방화지구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용도지구는 중복 지정 가능합니다. 끼리끼리. 그래서 중복 지정이 안 되는 것은 용도지역만 지역끼리 중복 지정이 안 되고 용도지구와 용도구역 같은 경우는 용도구역도 우리 개도시 수입 5개 있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개발제한구역하고 도시자연공원구역이 중복된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용도구역도 중복 지정 가능하고 지구도 중복 지정 가능한데 지역은 중복 지정이 안 된다. 이렇게 정리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구는 중복될 수 있죠. 여기 지금은 틀렸고 그 다음에 2번은 세부 용도적으로 지정되지 않은 관리지역의 용적률을 정할 때 법령상 기준은 50% 이상 80% 이하다. 이게 나왔죠. 자, 먼저 관리지역이 세분이 안 됐대. 관리지역은 보존관리나 생산관리나 계획관리나 이렇게 나눠져야 되잖아요. 근데 관리지역이 세분되지 않으면 예, 어떤 규제를 받으라고 했어요? 관리지역 중에 세분이 안 되면 제일 규제 강한 보정관리지역의 제한을 받으라고 그랬죠. 그럼 보정관리지역의 건축 제한, 보정관리지역의 건폐율, 보정관리지역의 용적률 적용하잖아요. 그러면 보존관리지역의 용적률이 얼마입니까? 이게 물어본 거잖아요. 자, 보존관리지역의 건폐율은 20이죠. 용적률 얼마예요? 도시가 아닌 적은 용적률 80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고민했었던 것이 이 50이라는 숫자 원래 최소가 있어요. 있는데 우리는 최소까지는 정리 안 하지 않고 최소는 하나의 공고적 사항이니까 여기는 틀리게 안 낼 것이다 생각하고 최대만을 계속 외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50에서 80% 이하에서 조례로 정합니다. 보존관리지역의 적용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2번이 맞는 문장입니다. 2번이 맞고요. 그 다음에 예, 3번입니다. 공유수면 매립 목적이 바다에 한다. 매립 목적이 이웃하고는 용도적인 내용과 같다. 자, 바다가 육지라면 그랬는데 이웃하고는 용도적인 내용과 같대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특례 있어요? 없어요? 특례 있죠. 매립 목적이 이웃하고는 용도적인 내용과 같다면 예, 관리계획 위반 결정 절차 없이 매립 준공 인가이래. 이웃에 해당 매립구역은 이웃 용도적으로 지정된 걸로 본다. 지정된 걸로 보죠. 그래서 여기 특례이자 매립 목적이 다르다거나 둘 이상의 용도적에 이웃하고 걸치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것이고 같으면 이웃 용도적으로 지정된 것을 봐요. 그런데 여기서도 또 뭐 조심하라고 했어요? 같으면 이웃 용도적으로 지정된 것을 보지만 고시는 별도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지정 고시된 걸로 본다 그러면 안 되고 지정된 것을 보고 관할구역장은 이를 고시해야 된다. 고시 의무는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다를 때, 걸칠 때 그럴 때는 이 지문이 맞는 지문이고 같을 때는 요게 이렇게 정리가 돼야겠죠. 자, 공유시면 매립전 특례. 그 다음에 4번은 뭐 물어본 거예요? 다른 법률에 의해서 구역 등이 지정되면 관리계획 위반 결정 절차 없이 도시지역으로 결정 고시되는 특례 있었죠. 자,
자, 그러면 농공단지, 우리 시골에 공장 유치하기 위해서 농공단지 지정하잖아요. 농공단지 지정하면 당해지역은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 된 것이 보나요? 아니죠. 농공단지는 도시지역이 아니에요. 자, 농공단지가 지정되면 근데 좋아요, 안 좋아요? 네, 다른 해당 용도 지역의 행위자는 무시하고 무조건 상계법에 의해서 제한을 받으니까 좋긴 하지만 농공단지가 도시지역이 되지는 않습니다. 도시지역으로 되는 것은 뭐예요? 국일도,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가 지정되면 그때는 관리계획 위반 결정 절차 없이 도시적으로 결정고시 된 곳이 오지만 농공단지는 아니다. 국일도, 저희 집 칼 이름이었죠? 국일도, 도시적으로 결정고시 된 곳이 온다. 이렇게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예, 틀린 지문이고요. 그 다음에 답은 5번에다가 많이 했어요. 5번에 거의 많이 하셨는데 5번이 어디다 틀렸을까요? 국방부 장관의 요청으로 보안상 도시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국장은 시가조정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자, 그랬잖아요. 보안상 개발 제한 나오면 이거 시가조정구역 지정 목적 아니고 개발 제한구역을 지정하는 목적이잖아요. 군사시설은 그린벨트 안에 있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보안상 개발 제한 그러면 국방부 장관이 보안상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요청을 하면 국장이 개발 제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시가조정구역은 무질서한 난개발 방지하기에서 개발행위 하지 마라고 개발행위를 금지시키는 게 목적이지 뭐 이런 목적이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시가조정구역 때문에 틀렸습니다. 개발 제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보안상 개발 제한 그러면 개발 제한구역 이렇게 정리를 꼭 하셔야 됩니다. 답은 5번이 답입니다. 5번이 답이 아니라 2번이 어디 갔어요? 2번이죠? 2번. 그래서 5번이 답이라고 많이 하셨다 이 말이죠. 네. 자, 틀렸습니다. 자, 그래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47 도시군계획 시설사업입니다. 네, 시설사업. 시설사업 이 부분들은 또 그래도 많이 맞추셨네요. 내용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시설사업과 관련하여 틀린 내용은 자, 1번은 지방공사를 시행자로 지정한다. 할 수 있나요? 시행자 물었잖아요. 원래는 행정청이 하지만 국장이나 시도의사나 시장군수가 행정청이 아닌 자 시행자 지정하면 그 자도 시행자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공공사업자를 시행자 지정할 수도 있고 현대나 삼성은 민간사업자를 시행자 지정할 수 있는데 민간사업자를 시행자로 지정할 때는 민간사업자는 동의라든지 요건이 필요한 것이고 지방공사 같은 경우 시행자 지정을 받을 때 동의 이런 거 필요 없죠. 자, 그러면 지방공사 시행자 지정할 수 있습니다. 맞고요. 그 다음에 2번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용지 확보를 조건으로 실시계획 인가하는 것. 자, 시행자가 실시계획 작성해서 실시계획 인가할 때 인가권자는 시행자에게 기반시설 등의 용지 확보라든지 필요한 용지 확보 등의 조치를 조건으로 인가할 수 있나요? 예, 조건부 인가 가능합니다. 개발행위도 조건부 허가를 해주는 것처럼 실시계획 인가도 조건을 붙여서 인가할 수 있어요. 자, 조건부 인가 가능하다. 그 다음 3번 시설 사업을 분할 시행하려면 분할된 지역별로 실시계획 작성. 자, 시설 사업 시행자 분할 시행할 수 있나요? 사업을 시행할 적이 없다 그러면 분할 시행해서 분할된 지역별로 실시계획 작성해서 인가받아 사업할 수 있죠. 그래서 분할 시행 물어봤구나. 분할 시행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4번은 뭐 물어본 거예요? 자, 시행자가 4번인데 비용 부담 누가 부담하느냐? 우리 비용 부담은 원칙이 누가 부담하는 게 원칙이에요. 시행자 부담이 원칙이죠. 근데 시행자가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수익을 받는 지자체가 있으면 지자체에게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죠. 근데 수익을 받는 지자체가 있으면 지자체에게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데 수익을 받는 지자체에게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는 사람은 시행자가 누구인 경우에 하나예요. 예, 시행자가 행정청인 경우에 하나입니다. 현대나 삼성은 사업하면 수익을 받는 지자체가 있으면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비용 부담은 시행자가 행정청일 때 수익을 받는 지자체에게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는데 그래서 그 시행자가 국장일 때와 시도지사일 때와 시장군수일 때 비용 어떻게 부담하게 하는지 그 부분을 배웠잖아요. 만약에 여기처럼 국장이 시행자다. 그래서 수익을 받는 지자체가 있으면 비용의 일부라는 게 50% 이하입니다. 그 50% 이하에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어요. 수익을 받는 지자체에게. 근데 이 경우
수익을 받는 지자체기 비용을 부담하게 할 때는 미리 국장은 누구하고 사전에 협의하라고요. 누구하고요? 행안부 장관과 협의해라. 그리고 도지사가 시도지사가 사업을 한다. 그로 인해서 수익을 받는 지자체가 있으면 비용 부담에 지자체에게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죠. 근데 비용 부담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때는 누구 결정에 따른다. 시도에서 행안부 장관. 그죠? 그거 이야기예요, 지금. 자, 그리고 시장 군수가 사업을 시행하면서 수익을 받는 지자체가 있으면 지자체에게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는데 비용 부담에 대해서 협의가 돼야 되는데 안 되면 그때는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시장 군수일 때는. 나누라고 그랬죠? 같은 도일 때는 도지사의 결정에 따르고 같은 도에 속하지 않는 시군이 수익이 발생하면 행안부 장관의 결정에 따른다. 자, 그 부분입니다. 그럼 여기는 국장입니다. 국장이고요. 그로 인해서 수익을 받는 지자체가 있으면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때 이 일부가 50% 이하에서 부담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누구하고 사전에 협의하라고요? 행안부 장관과 협의해라. 그래서 이 지문도 맞는 문장입니다. 자, 그다음에 5번입니다.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 처분에 대해서는 국장에게 행정심판 제기하는 것. 원래 시행자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 제기하죠. 그런데 문제는 행정심판이라는 것은 행정청을 픽으로 다투는 것인데 그래서 시행자가 행정청이면 행정심판법에 따라 제기하지만 시행자가 행정청이 아니면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 제기 못하니까 우리 법에서는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는 누구를 피고로 해서 행정심판을 제기하라고 딱 정해줬죠.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 처분에 대해서는 누구를 피고로 해서 행정심판 제기해야 돼요. 당해 시행자를 지정한 자에게 시행자를 지정한 자. 만약에 국장이 지정했다 그러면 국장한테 행정심판 제기하고 시도의사가 지정해줬다 그러면 시도의사한테 행정심판 제기하고 시장군수가 지정해줬다 그러면 시장군수에게 행정심판 제기합니다. 그래서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 처분에 대해서는 시행자를 지정한 자에게 행정심판 제기한다. 이렇게 지문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답은 몇 번이 틀렸어요? 5번이 틀렸다. 이렇게 정리를 딱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많이 맞췄는데요. 4번 지문도 잘 이해해 주시고 자, 5번 지문도 체크를 잘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장기 미집행 시설부지 매수 청구입니다. 자, 이 장기 미집행 시설부지도 매년 끊이지 않고 계속 출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자, 이제는 우리 계속 지금 다루고 있으니까 이런 거 틀리면 안 됩니다. 자, 1번 옳은 것은 도시공객 시설부지에 대한 매수 청구 대상은 자 10년 이내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지목이 대인 토지소유자가 내 거 사주세요 할 수 있죠. 매수 청구할 수 있는 대상은 뭐라고요? 지목이 대인 토지입니다. 근데 토지 이외에 건물이나 이런 정착물이 있대. 그러면 그것도 포함합니까? 포함하지 않습니까? 포함한다. 지목이 대인 토지이고 토지 이외에 건축물 정착물이 있으면 포함한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매수 의무자를 물었어요. 원래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가 누구한테 사주세요라고 매수 청구를 해요. 누구? 원칙적인 매수 의무자는 지자체잖아요. 6명. 그죠? 그런데 시행자가 있으면 시행자에게도 매수 청구할 수 있죠. 그리고 설치 관리 의무자가 있으면 설치 관리 의무자에게도 매수 청구할 수 있죠. 근데요. 설치 의무자와 관리 의무자가 다르대. 그때는 누구한테 매수 청구해야 된다고. 설치 의무자에게 매수 청구해야 된다. 관리 의무자가 아니라 설치 의무자, 관리 의무자 다르다. 우리 공동구 같은 경우 설치 관리 의무자 달랐잖아요. 그럴 때는 누구한테 한다고요? 설치 의무자에게 매수 청구해야 한다. 이렇게 나오겠죠. 틀렸고. 그 다음에 3번은 매수 의무자는 매수 청구가 있습니다. 그러면 2년 이내 매수 여부를 결정해야 되고 매수하기로 결정했으면 결정을 알린 날로부터 6개월 이내 매수해야 된다. 자, 어디다 틀렸어요? 예, 바뀌었죠? 매수 청구가 있으면 매수 여부 결정은 몇 개월? 6개월. 매수 여부 결정은 6개월. 그리고 매수하기로 결정했으면 매수 기한은 몇 년? 2년 내 매수해야 된다. 그래서 매수 여부 결정인지 매수 기한인지 꼭 비교해서 정리하셔야 됩니다. 이런 거 틀리면 큰일 나요. 자, 6월 2년. 자, 그 다음에 4번 매수하기로 했습니다. 매수 청구를 했는데 매수하지 않기로 했대요. 사달라고 해서 이제 매수 청구를 했는데 매수가 거부됐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매수 청구란 토지 소유자는 개발행위 허가받아서 그 안에 허가받아서 이런 행위 시설부지에서 할 수 있다. 자, 어떤 행위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3층 이하의 단독주택 지을 수 있죠. 단독주택도 뭐만? 우리 집만. 그 다음에 또 3층 이하에 뭐 지을 수 있어요? 건축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일종 근린생활시설은 다 설치할 수 있어요. 일종 근생은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3층 이하의 2종 근린생활시설도 할 수 있죠. 근데 3층 이하의 2종 근린생활시설은 설치할 수 있는데 단 2종 근린생활시설 중에서는 4개는 안 된다 그랬어. 4개. 2종 근생. 1종은 다 되고 1종 근생은 다 설치할 수 있는데 2종 근린생활시설 중에 4개는 안 된다. 자, 2종 근린생활시설 3층 이하의 2종 근생은 가능한데 3층 이하에 매수가 거부되면 1종은 당연히 다 하고요. 1종 근생은 모두 다 설치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고. 근데 2종 근생은 무엇은 안 돼요? 어둠의 시설은 안 된다. 어둠의 시설은 안 된다. 어둠이 무서워요. 그러잖아요. 어둠이 무서워요. 어둠의 시설 4개. 뭐 있습니까? 예, 이제는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어둠의 시설이 뭐라고요? 휴게업점? 일반업점? 그건 아니죠. 여러분 휴게업점, 일반업점 가면서 오늘 어둠의 시설에 가자 그러지 않잖아요. 네, 그것은 이제 자연 칠학주에서 휴일 안 다니고, 자 여기서는 어둠의 시설은 단란주점, 또 안마시술소, 이종근생 안마시술, 안마원은 돼요. 안마원은 일종이니까 안마시술소, 이종근생이죠. 그리고 또 노래습장, 이것도 안 되죠. 그리고 또 무엇은 다중 생활시설, 고시원이었죠. 이것들은 안 된다. 그러나 일종 근생시설은 다 돼요. 일종 근생은 2종에서 이것만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여기는 보니까 매수하기로 결정하지 않기로 결정한 토지는 매수 청구한 토지자는 개발에 허가받아서 3층 이하의 일종 근생시설의 종류는 건축할 수 있다. 맞나요? 여기는 다 돼요. 일종 근생은 다 됩니다. 2종 근생은 제한이 있지만 일종 근생은 다 돼요. 자, 그러면 4번 지문은 맞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5번은 어디다 틀렸습니까? 매수 청구를 받은 토지 소유자가 비업무용 토지인 경우. 자, 사달라고 하면 이 매수 의무자가 지자체이고 매수 청구한 대상 토지가 비업무용 토지나 부재부동산 토지면 지자체는 채권 발행할 수 있죠. 근데 채권은 발행할 때 부재부동산 비업무용 토지 같은 경우는 그 매수 대금의 얼마를 채권 지을 수 있어요. 전부가 아니라 3천만 원이 초과될 때 그 초과분에 대해서 채권 발행할 수 있죠. 초과분만. 그러니까 부재부동산 비업무용 토지라도 3천만 원까지는 현금 줘야 돼요. 예, 지자체라도 초과할 때 초과분에 대해서 채권 발행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는 전부가 틀렸습니다. 초과분, 예, 채권 발행할 수 있다. 이런 질문들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답은 4번이죠. 예, 그 다음에 49 지구단위 계획구역 계획입니다. 자, 옳은 것은 나왔습니다. 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구역 중 계획적인 개발 관리가 필요한 지역은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하여야 한다. 맞아요, 틀려요?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개발이 되는 지역에다가 잘 개발하기 위해서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하라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그러면 그린벨트 해제되면 개발되니까 이 해제되는 지역에 전부 또는 일부에다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잖아요. 그럼 왜 어디가 틀렸어요? 하여야 한다가 틀렸죠. 할 수 있다지. 의무적 지정은 아니잖아요. 어디가 해제되고 해제 면적이 30만 이상일 때는 의무상이에요. 그린벨트 해제 아니고 시가조조 해제되고 공원이 해제될 때 해제 면적이 30만 이상일 때 의무상이고, 그린벨트 해제는 면적이 30만 이상이라도 의무상 아닙니다. 여기는 하여야 한다가 틀렸다는 이야기야. 의무적 지정은 아니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틀렸고, 그 다음에 2번은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에 관한 관리계획 결정고시로부터 5년 이내 지구단위 계획이 결정고시돼야 된다. 이건 뭐 물어본 겁니까? 시료 물어본 거잖아요.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한 이유는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려고. 그죠? 그럼 계획이 수립되면 우리는 계획대로 개발하는 거잖아요. 근데 구역이 지정됐는데 몇 년 이내 지구단위 계획이 결정되지 않아요. 3년 이내 지구단위 계획이 결정되지 않으면 3년이 되는 날 다음 날 지구단위 계획은 지구단위 계획 구역은 효력을 잃잖아요. 그러니까 구역이 지정되면 3년 내 지구단위 계획이 결정돼야 돼요. 근데 아니 5년은 어디서 나옵니까? 5년은 주민이 제안해서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됐는데 5년 내 목적 사업에 착수하지 않으면 계획이 시료되는 것이고, 여기는 지금 구역이 주어입니다. 그러니까 구역 시료는 3년 내 지구단위 계획이 결정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3년이 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3번은 도시적 내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 완화에 적용할 수 용적률은 당해 용도적에 적용되는 용적률 200%를 초과할 수 없다. 이것도 머릿속에 표 기억하셔야죠. 도시적과 도시적 위에. 그런데 다행스럽게 도시든 도시가 아닌 지역이든 건필 용적률이 완화될수록 맥스는 똑같죠. 자, 건필은 얼마? 지구단 150. 용적률은 200%. 이거 200% 완화할 수 있다. 맞죠? 자, 그래서 이런 문제 딱 풀면서 내가 아는 문제다. 그 다음에 4번 도시적 외의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는 당해 용도적에 적용되는 건폐율 높이 120% 이내에서 높이 제한을 완화 중이었어. 우리가 봤던 표. 자, 여기는 어디다 틀렸어요? 아니, 높이 제한 120% 맞고 주차장 설치 기준 100% 맞는데 나 분명히 외우고 왔는데 왜 틀렸어요? 맞는데. 그죠? 거기죠. 여기 답은 3번이 맞고 4번은 이런 높이 제한이나 주차장 설치 기준은 도시지역에서 지구단위 계획에 의해서 완화될 수 있지 도시적 외의 지역에서는 높이 제한 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 규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요것 때문에 틀렸다는 얘기예요. 도시지역에서 그것 때 이렇게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5번은 뭐 물어본 거예요. 자, 개발진흥지구 도시가 아닌 지역의 개발진흥지구 지정하려면 항상 개발진흥지구는 뭐 생각하라고 했어요. 위치 요건 충족. 주거개발진흥지구가 어느 지역 이외에 위치하고 있을 때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하고 계획수립해서 개발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아파트도 짓고 할 수 있다고요. 주거개발은 계획관리지역 위에 위치해야 되죠. 계획관리지역. 주거개발과 특정개발지는 주뚝주뚝 했잖아요. 그것은 계획관리지역이 있어야 되고 자,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는 어느 지역 이외에 있어야 돼요. 계획관리지역은 무조건 되고 생산관리 농림지역까지. 그죠? 그리고 관광휴양은 도시적 외지역. 그래서 개발진흥지구 나오면 위치 요건 충족 꼭 체크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틀린 지문이죠. 저기 맞는 것은 3번만 맞습니다. 3번 맞고 나머지 어디가 틀렸는지 꼭 확인해 놓으시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는 50번 개발행위입니다. 자, 개발행위 허가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자, 우리들의 행위죠. 개발행위. 1번 허가권자는 개발행위 허가의 조건을 붙일 때는 미리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한 자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자, 우리 개발행위 허가 신청합니다. 그러면 허가권자가 여러분에게 개발행위를 할 때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 설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위해 방지 등의 조치를 조건으로 조건부 허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조건부 허가 가능하죠? 시행자에게는 조건부 인가할 수 있듯이 개발행위도 조건부 허가할 수 있어요. 근데 이 경우 조건을 붙여서 허가할 때는 허가권자는 누구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됩니까? 신청한 자의 의견을 들어야 돼. 여러분 의견 듣고 조건부 허가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조건부 허가 가능한데 조건부 허가할 때는 신청한 자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그 다음 2번 개발의 허가를 받은 부지 면적을 3% 확대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변경 허가를 받지 않는다. 자, 이제 여러분 허가 받았어요. 근데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할 거야. 변경할 때도 똑같이 변경 허가 받죠. 근데 단 경미한 변경은 어떻게 해요? 허가 안 받죠? 경미한 변경은 변경합니다라고 얘기는 통지만 하면 되잖아요. 자, 그러면 이 부지 면적 3% 확대하는 거 경미합니까? 허가 받는데 그 허가 받은 부지 면적 3% 확대하는 것은 경미합니까? 아니면 경미하지 않습니까? 자, 확대는 경미가 아니라고 그랬죠? 5% 범위 내에서 뭐만요? 축소가 경미지. 여기는 확대는 경미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여기는 옳은 것은 이제 1번이 옳네. 1번이 맞고. 자, 여기는 5% 범위에서 축소가 경미지. 확대는 경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는 요게 틀렸습니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커지는 건 아니죠. 사업기간 연장하는 것, 확대되는 것 이건 경미 없어요. 사업기간 단축하고 5% 범위에서 축소하는 것 경미다. 그 다음에 3번 시정군수는 시가가 예상되는 주거지역의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자, 성장관리계획구역 난개발 방지 어디에 난개발 방지하게서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하는 거예요. 성장관리계획구역은 어디에 난개발 방지하게서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해요.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지역은 주거지역 아니죠. 여기는 녹관 농자. 녹지적,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 보전적의 시가화가 예상되거나 무질성 개발이 진행되거나 연계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거나 행위 제한이 완화되거나 이런 지역에 난개발 방지하게서 성장관리계획 규정하지
주거, 상업, 공업적에는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없다는 거 기억하세요.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대상 지역은 녹관농자입니다. 녹관농자. 그래서 여기는 주거지역 때문에 틀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5번은 뭐 물어본 겁니까? 이행보증금 물어봤네요. 이행보증금. 개발행 허가권자가 조건부 허가를 할 수도 있지만 의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해서 돈을 예치하게 할 수 있죠. 이행보증금 예치. 그런데 개발행위자가 누구일 때는 보증금 예치하지 않아요. 공공사업자, 국가지자체, LH 지방공사 이런 공공사업자가 개발행위를 할 때는 예치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이행보증금 공공사업자 X 이렇게 했잖아요. 여기는 지자체가 개발행위 하는 사람이 돼. 그럴 때는 보증금 예치할 필요 없어요. 공공사업자는 예치하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5번 경작을 경우라도 전답 사이의 지목 변경을 수반의 형질 변경은 허가받아야 된다. 자, 우리 경작을 경우인데 지목 변경이 수반되는 것은 허가받아요, 안 받아요? 지목 변경이 수반돼 허가받죠. 근데 무엇을 제한다고 했어요? 전답 사이의 지목 변경은 그놈이 그놈이니까 이것은 허가 없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허가받아야 된다. 이러면 틀리죠. 그래서 이런 개발행위 관련된 사항들 포인트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51번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기반 설치 비용과 관련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기반시설 부담구역 기반 설치 비용. 자 먼저 1번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지정됐어요. 여기가 학교가 필요하다 그래서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했어요. 그래서 이 안에 일정한 개발행위를 하는 자에게 설치 비용을 내게 하겠대. 자 그러면 이 구역 안에서 어떤 개발행위가 설치 비용이 부과되는 대상 행위예요. 기준 기억하셔야죠. 어떤 거? 200제곱미터 초과하는 건물의 신축행위, 증축행위가 설치 비용이 부과되는 대상 행위입니다. 신중축행위예요. 신축행위, 중축행위. 개축 재축가 아니고 형질 변경 아니고 토속 채취 이런 것들은 돈 안 냅니다. 기준 알아두시고 200제곱미터 초과하는 건축물의 신축행위, 중축행위가 설치 비용이 부과되는 대상 행위다. 자 그러면 1번은 맞습니까? 200제곱미터 숙박시설을 증축하는 행위는 설치비용 부과 대상 행위다. 맞습니다. 200제곱미터 초과하는 신중축행위. 맞고요. 그러면 자 2번은 뭐냐면 이 기반시설 부담구역 내 이 기존 건물이 있었대. 이거 구역 지정적이 되기 전에 이미 기존 건물이 있었대요. 근데 이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다시 이렇게 신축을 하겠대. 기반시설 부담구역 안에서. 그때는 이 신축 행위가 다 설치 비용이 부과되는 대상 행위입니까? 기존 건물은 기득권 인정해 주겠다. 그래서 기존 건물이 철거되고 신축될 때는 설치 비용이 부과되는 대상 행위는 어디만 해당돼요? 이 기존 건물의 연면적을 초과하는 이 초과분만 부과 대상 행위다. 이렇게 기억하셔야죠. 2번은 그러면 맞습니까? 기존 건물 철거되고 신축하는 경우는 기존 건물의 연면적을 초과하는 행위만 부과 대상 행위다. 자, 맞습니다. 1번, 2번 다 맞는 문장이에요. 자, 그 다음에 3번.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자, 특도, 시장, 군수는 설치, 이들이 누구예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자, 특도가 비용을 부과하는 부과권자잖아요. 우리 인천시에서는 인천시장이 설치 비용을 부과합니다. 그런데 부과할 때 미리 알려줘야겠습니까? 알려주래. 부과하려면 그 부과 기준 시점부터 30일 이내 납부무자에게 미리 알리도록 하고 있어요. 이 지문은 여러분 처음 본 지문이죠. 그러나 우리 법 시행령에 있는 지문입니다. 그래서 한번 끄집어 왔습니다. 자, 그래서 30일 이내 미리 부과할 때 부과권자는 부과를 하고자 할 때 30일 이내 미리 사전 고지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문 하나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설치 비용 자 여기서 200조금 초과하는 신중축행 할 때 돈을 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설치 비용은 어떻게 내야 됩니까? 어떻게 내야 돼? 설치 비용이 부과를 하는데 비용 납부는 현금 납부가 원칙이죠. 근데 이 현금에는 카드도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꼭 돈으로만 내야 됩니까? 부과 대상 토지 이와 유사한 토지로도 납부할 수 있습니까? 이걸 뭐라고 해요? 물납 인정한다. 그래서 납부 방법은 현금 납부가 원칙이지만 물납도 가능하죠. 그 다음에 자 5번을 뭐 물어본 거예요? 제가 강조 많이 했던 거 부과 시기, 납부 시기 기억하라고 그랬죠. 부과권자는 우리 6명이 부과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부과는 언제 부과를 해요? 부과권자는. 여러분이 이런 행위를 할 때는 신중축 행위를 할 때는 건축허가 받았잖아요. 받으면 부과권자는 허가 받으면 2개월 이내 건축허가를 받으면 2개월 이내 부과를 하는 것이고 납부무자는 언제까지 내야 돼?
사용 승인 신청 시까지 납부해야 되죠. 그래서 부가 시기하고 납부 시기 헷갈리면 안 돼요. 부가권자가 부과할 때는 허가받으면 2개월 이내 부과를 하는 것이고 납부무자는 사용 승인 신청 시까지 설치 비용을 내야 된다는 얘기. 이 말을 보면 사용 승인 신청 시까지 설치 비용 안 내면 사용 승인 안 해주겠다 이 말이잖아요. 부과 시기하고 요 놈은 부과 시기고 요 놈은 납부 시기다. 부과 시기, 납부 시기를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작년에도 이게 답이었잖아요. 이 부분 부과 납부에 대한 부분이 우리 시험의 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틀린 것은 몇 번이 틀렸어요? 5번이 틀렸나요? 자, 다시 한번 혹시 내가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서 틀렸다. 그러면 다음에는 틀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나오면 안 틀릴 거죠? 자, 약속했어요. 자, 부가시기, 납부시기 체크하시고. 자, 그 다음에 입지규제 최소구역. 용도구역에서 입지규제 최소구역이 나올 확률이 높다 그랬어요. 제가 시가조용구역보다.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좋은 거다고요? 안 좋은 거라고? 좋은 거다. 좋은 거다. 입지규제 최소구역 등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자, 1번. 기업번 창의적인 지역개발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도시 첨단산업단지. 첨단산업단지에다가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산업단지는 요 놈만 가능해요.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농공단지는 안 됩니다. 산업단지는 도시 첨단산업단지만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합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입지규제 최소구역이 지정되면 특례 인정하죠. 이러이런 시설 설치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배제도 있고 완화도 있고 그리고 입지규제 최소구역이 지정되면 삐리로 지정된 곳으로는 간주도 있고 그러잖아요. 자, 그러면 입지규제 최소구역이 지정되면 자, 이런 법의 시설 설치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적용하지 않는 게 배제잖아요. 참, 입지규제 최소구역에서는 어떤 시설 설치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을 수 있어요. 반드시 물어볼 때 배제는 관계 법을 물어볼 수밖에 없으니까 법을 기억하라고 그랬죠. 무슨 법? 주주문건, 주택법, 주차장법, 문화예술진흥법, 건축법. 자, 이 건축법의 공개 공지 등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적용하지 않고 설치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런 것들 입지규제에서는 이런 관련법의 시설 설치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자, 건축법의 공개 공지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자, 디귿번입니다. 자, 입지규제 최소 구역도, 입지규제 최소 구역 계획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럼 결정할 때는 협의심의 거쳐 결정하잖아요. 근데 일반적인 관리계획은 협의 요청이 있으면 관계행정기관장은 매들인의 의견 제시하면 일반적인 관리기 내용은 30인에게 제시. 그런데 입지규제 최소구역과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에 대한 의견 회신이 있으면 그 근무일 기준으로 매들인의 의견 회신하라고요. 10일 이내 의견 회신해야 됩니다. 여기는 30일이 아니고 10일입니다. 10일. 그래서 여기만 10일이에요. 다른 데서는 다 30일인데 관리계획의 협의는 30일인데 입지규제 최소구역 그리고 계획에 대한 행정기관의 의견 회신은 단기 회신 10일의 의견 회신은 맞습니다. 그 다음에 또 1번 입지규제 최소구역이 지정되면 자, 간주가 있네. 그 지역은 건축법에 의한 어디로 지정된 걸 본다고요.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걸로 본다.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걸로 본다. 간주한다. 그래서 이런 입지규제 최소구역에 관련. 그러면 여기서는 옳은 거 모두 골라라 그랬으면 답 몇 번이에요? 답은 5번인가요? 자, 그래서 답은 5번이 답이다. 그래서 입지규제 최소구역에 관련된 사항들 딱 체크를 해 놓으시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국토계획법 정리했고요. 53번. 자, 부분은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